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중 일부인 압류 추심 및 독촉을 금지하는 효력을 똑 떼어내서 개시결정 전에 먼저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즉 개인회생 개시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독촉이나 압류 추심 없이 편안하게 개인회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시결정의 효력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곧바로 먼저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인데요. 이 금지명령은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무난하게 접수하고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내에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기각하게 되고요. 또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금지명령이 무조건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이 잘 나오고 있으니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명령은 거의 기각이 납니다. 따라서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된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법원은 금지명령이 나오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에는 기각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목적이 아니라 독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렇게 회생을 처음 신청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금지명령이 기각이 날 경우에는 압류 추심 및 독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독촉을 막을 수 없으니까 개인회생 접수하고 나서도 독촉 전화가 계속 오게 돼요. 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요. 이때에는 무방비 상태로 독촉 전화에 대해서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접수를 했다면 독촉 전화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그 개인회생 사건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금지명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가 회생을 접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금지명령이 송달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금지명령을 송달받는 행위 자체로서 이 사람이 회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한동안 아무런 통지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회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연체만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독촉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무조건 전화를 받아서 사건 번호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조회를 해보고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독촉이 훨씬 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독촉이나 압류 추심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추심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압류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해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압류한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회생 인가가 나버리면 무의미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회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거나 독촉을 심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사건 번호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추심을 계속하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독촉을 하는 분들은 월급을 받고 본인이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심 행위를 하는
그 대부업체의 직원분들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월급 받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니까 특별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개인회생 접수 후에도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자의 일부만이라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전체 이자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만이라도 지급을 해주면 더 이상 독촉하지 않을 테니까 일부만이라도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냥 지급을 하고 마음 편하게 개시 결정까지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무리한 이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개시 결정까지 사건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독촉만 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해도 되겠지만 만약 소송을 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압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데요. 다만 급여가 가압류되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개인회생 변제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압류가 되게 되면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데 생활비도 써야 되고 변제금도 또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중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급여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요청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가압류는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압류를 해지하고 나면 급여는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생활비 쓰고 또 남은 돈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송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판결이 확정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이나 이행공고 결정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2주 후에 확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압류 추심을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 지급 명령이나 이행공고 결정이 날아오게 되면은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해서 이 소송이 빨리 확정이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중에 하나를 개설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니까 이쪽 계좌를 개설해서 급여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